비밀 친구. 두 아이는 춤추듯 타오르는 난로불을 쬐며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접시의 뚜껑을 열어보니 먹음직한 수프와 샌드위치, 그리고 토스트와 머핀이 담겨 있었다. 두 아이는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했다. 세라는 이 신기한 행운이 진짜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세라는 늘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던 덕인지 신기한 일을 금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아가씨, 이것들이 혹시 스르르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요? 사라지기 전에 빨리 먹어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베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사라지지 않을걸? 난 실제로 이 맛있는 머핀을 먹고 있어. 꿈속에서는 먹을 수 없잖아? 언제나 먹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꿈에서 깨고 말아. 마침내 편안한 졸음이 밀려왔다. 세라는 베키에게 새 이불과 담요를 나누어 주었다. 베키는 그날 밤 난생 처음 달고 편안한 잠을 잤다. 아침이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베키는 방을 나서며 말했다. 이튿날 아침, 세라의 깨져버린 파티 놀이는 온 학교에 소문이 나 있었다. 세라와 아멘가드는 단단하게 혼이 났고 베키는 쫓겨날 뻔했지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간신히 쫓겨나지 않았다는 소문이었다. 제시가 라비니아한테 말했다. 이제 세라는 수업을 맡게 될 거야. 민틴 선생님은 돈 한 푼 안 주고 세라를 하녀와 선생으로 부려먹을 작정이야. 그런데 세라가 다락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일러 바치다니. 너도 참 치사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로티가 말해준 거야. 치사하긴 뭐가 치사하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어차피 세라는 우리를 속이고 있었잖아.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도도하게 굴면서 공주 행세를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만약에 세라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 제시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러자 라비니아가 새침하게 대꾸했다. 내가 어떻게 아니? 오늘 아침 세라가 교실에 들어올 때 아주 볼만할걸?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한대. 어제 점심도 못 먹었다지 아마? 제시는 라비니아만큼 인정이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제시는 책을 획 집어들며 말했다. 너무해. 누구도 세라를 굶겨 죽일 수는 없어. 민틴 선생님도 라비니아와 마찬가지로 세라가 잔뜩 기가 죽어서 교실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이 빨개진 채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세라는 발그레한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왔다.
민틴 선생님은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떻게 된 아이일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민틴 선생님은 당장 세라를 책상 앞으로 불러 말했다. 네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잊어버린 것 같구나. 사실 어린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꿈 같은 일을 겪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건방진 것.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 선생님. 세라는 대답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뛰었다. 마법이 때 맞추어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기분은 정말 끔찍했을 거야. 그날 세라의 표정은 하루 종일 밝았다. 모두들 어리둥절해했다. 벌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라는 지금까지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어제도 날씨가 무척 나빴지만 오늘은 더 심했다. 더 춥고 축축했으며 길도 질척거렸다. 심부름도 더 많았고 요리사는 더 고약하게 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젯밤에 먹은 음식 덕분에 속이 든든했고 밤에는 따뜻하게 푹 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일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배고픔을 참으면 될 것 같았다. 세라는 아주 늦게서야 하루 일과와 공부를 마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세라는 다락방 문 앞에 서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마법은 사라졌을지도 몰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딱 하룻밤만 나타난 건지도 몰라. 세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난로불은 어느 때보다 유쾌하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물건들이 많아져서 다락방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탁자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베키가 쓸 찻잔과 접시도 놓여 있었다. 낡은 벽난로 선반은 화려한 수혜품으로 덮여 있고 아기자기한 장식품들도 놓여 있었다. 바닥과 벽은 예쁜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눈부시게 화려한 부채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세라가 똑똑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자 곧 베키가 왔다. 둘은 어젯밤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스한 차를 마신 뒤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들 수 있었다. 그때부터 더욱 멋진 나날이 이어졌다. 밤에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편리한 물건과 예쁜 장식품들이 조금씩 늘어나 있었다. 다락방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방이 되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다. 세라는 아침이면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것들을 탁자에 잘 모아두고 방을 나섰다. 밤에 돌아와 보면 마법사가 남은 음식을 치우고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았다.
하지만 다락방 아래의 세상에서는 민틴 선생님이 늘 세라에게 모욕을 주었고 하인들은 심한 욕을 해대기 일쑤였다. 세라가 정신없이 일하는 사이 옷차림은 점점 더 형편없어졌다. 그래도 세라는 다락방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튼튼해졌고 비밀스러운 기쁨에 젖어 지냈다. 아래층에서 온갖 고생을 한 뒤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다락방에만 올라가면 곧 따뜻한 난로가에서 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도 힘들지 않았다. 다락방에 일어난 마법을 또 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라의 뺨은 핏기가 돌았고 보기도 좋아졌다. 베키도 자연히 통통해졌으며 얼굴에서 겁먹은 듯한 표정이 사라졌다. 베키도 비밀스러운 마법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매트리스와 베개가 2개씩이고 이불도 넉넉해서 둘은 밤마다 맛있는 식사를 한 뒤 따뜻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어느덧 바스티유 감옥은 사라지고 더 이상 재수도 없었다. 두 아이는 기쁨 속에서 밤 시간을 꿈처럼 보냈다. 이따금 세라는 마법을 베풀어 준 친구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면서 마음속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학교 문 앞에 큰 소포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다락방의 어른 소녀에게 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민틴 선생님은 세라가 소포를 가지고 들어와 누구에게 온 것인지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한테 온 거예요. 세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뭐? 너한테 온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민틴 선생님은 서둘러 다가와서 소포들을 살펴보고는 무엇이 들었는지 당장 풀어보게 했다. 세라가 소포 꾸러미를 펼치자 민틴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소포 상자 속에는 예쁜 옷들이 가득했다. 신발, 긴 양발, 장갑, 고급스러운 애투, 근사한 모자와 우산까지 들어있었다. 애투 주머니에는 날마다 입어요. 필요하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까지 꽂혀 있었다. 민틴 선생님은 갑자기 몹시 불안해졌다. 어쩌면 의지할 데 없는 줄 알았던 세라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자 친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친척이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세라를 돌보기로 한 것은 아닐까? 멀리서 지켜보며 도와주는 계짜 친척이 세라에게 있다면 그 친척이 세라가 낡은 옷을 입고 힘든 일을 하는 줄 안다면 학교에도 좋을 것이 없었다. 민틴 선생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세라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크루데이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지 몰라도 아주 고마운 분이구나. 이왕 받은 선물이니까 가서 갈아입도록 해라. 옷 갈아입고 나면 교실에서 공부해도 된다. 오늘은 심부름을 나가지 않아도 좋아.
30분쯤 뒤 세라가 교실에 들어오자 학생들은 너무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세라 공주 좀 봐. 제시가 라비니아를 쿡 찌르며 소리쳤다. 모두가 세라를 바라보았고 라비니아도 세라를 보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정말 세라 공주 같았다. 세라는 라비니아가 부러워했던 치마를 입고 머리는 비단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고 있었다. 누군가 큰 재산을 물려줬나 봐. 난 늘 세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세라는 정말 특별해. 제시가 속삭였다. 어디서 다이아몬드 강산이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르지? 그만 좀 쳐다봐, 이 바보야. 라비니아가 차갑게 맞받아쳤다. 세라, 여기 와서 앉아라. 민틴 선생님이 말했다. 모든 학생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세라는 예전에 그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세라와 베키는 다락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난 뒤 난로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가씨, 또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나요? 아니,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 자꾸만 친구 생각이 나. 그 친구가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한다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꼭 알려주고 싶어. 세라는 말을 멈추고는 이틀 전부터 탁자에 놓여있던 종이와 봉투 그리고 펜과 잉크에 윤기를 보냈다.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편지를 써서 탁자 위에 올려두면 먹고 난 음식을 치우는 사람이 편지도 같이 가져가서 친구에게 전해줄 거야. 난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감사의 인사만 쓸 거야. 그건 싫어하지 않겠지? 세라는 기뻐하며 편지를 썼다.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모든 것을 마법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척 행복하답니다. 베키도 저처럼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롭고 춥고 배고팠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얼마나 멋진 일을 해주셨는지요. 제발 이 말만은 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락방에 사는 어린 소녀로부터. 이튿날 아침 편지를 탁자에 올려놓고 저녁에 와보니 남긴 음식과 함께 편지도 사라졌다. 세라는 마법사 친구가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무척 기뻤다. 세라가 베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니? 세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사각사각 무언가를 긁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세라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번에 다락방에 들어왔던 작은 기자 손님, 남다스의 원숭이가 생각난 것이다. 세라는 흥분해서 속삭였다. 아, 그 원숭이가 온 거라면 좋겠다. 세라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 덮인 지붕 위에서 조그마한 동물이 발발 떨고 있었다. 그 원숭이야. 베키도 달려와서 세라 곁에 섰다. 방 안에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아가씨? 그럼 원숭이들은 추위에 약하거든.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세라는 조심조심 손을 내밀며 참새들이나 멜키세덱에게 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다. 이리 와, 귀여운 원숭아, 해치지 않을게. 원숭이도 세라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세라가 자기 몸을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데리고 가도 가만히 있었다. 오히려 세라의 품에 안겨 정답게 세라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아우, 착해.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키가 물었다.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밤은 내가 데리고 잘 거야. 그리고 내일 인도 신사한테 데려다 줘야지. 세라가 발치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자 원숭이는 아기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었다.